자, 부동산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네, 국회 소위에서 또 막혀. 자, 무슨 내용일까요? 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며 내년 1월 9일 임시국회 폐회 이전에 법안 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여지를 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야당도 어차피 총선 전에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전매 알아보고 막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이렇게 뉴스를 띄운다 하더라도 절대로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네. 함부로 그 분양권 전매 가능하다 해서 전매를 하지 말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은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할 일이 리스크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자, 실거주 의무는요, 분양권을 전매를 해도 실거주 의무가 따라 붙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러면 내가 전매를 하면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샀으면 못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덤비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장 쉬운 아파트 투자 마세요. 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산 15억까지 아파트 마세요. 아파트 마시고 광역시 사이클 2바퀴 많은 3바퀴 돌잖아요. 서울에 입성할 자금 충분히 모읍니다. 제발 여러분, 어려운 막 실거주 의무 폐지 때문에 전문가들 고견 듣고 네, 이걸 어떻게 파회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그냥 안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둔촌 주공 사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사서 얼마 벌려고요? 예? 얼마 벌려고요? 비과세 못 받잖아요. 비과세 못 받을 바에 사지 마세요. 그냥 아시겠죠?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실거주 의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최초 입주일로부터 이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 맞춰 전세 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네,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당장 이사가 어렵지만 미리 집을 장만해 두려는 사람도 있어 논란이 많았다. 네. 자, 이에 정부가 지난 1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안이 1년 다 되도록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실거주 의무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합의가 또 한 번 불발되면서 47,000가구가 넘는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근데 지금 야당이 도대체 말을 듣질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회유하고 있겠습니까?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당장 어려우면 아파트 매각 이전에 이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매각 이전에만 2년에서 5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언젠가는 세입자를 계약 갱신 청구가 끝나고 세입자 전세 기간 끝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전세로 거주가 아니고요. 세입자 전세 기간이 끝나면 내가 실제 들어가서 입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처럼 지금 국토부 장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 그런 걸 투기로 바라보지 말자. 그것도 시장의 일종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거다 라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국민 한 명당 모두 다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집을 어떻게 가집니까? 모두 다 집을 매매로 해서 소유를 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집을 내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집이 나올까요? 모두 다 소유하고 있으면요, 그 집이 안 나오겠죠. 네. 그럼 집값이 천정부지가 오르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전체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절반은 전세로 산다고 하면 그만큼 매매를 하겠다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매매만 하겠다라고 하면요, 집값은 폭등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세로 살다가 추후에 매수하겠다. 잠재적인 매수 수요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집값이 당장 대폭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세상에는 다주택자를 욕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다주택자가 시장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걸, 네. 그런 걸 보고 욕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시장에서 임대사업자 같은 거 부활시켜가지고 전세 물량 빨리 공급시켜야지 추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노마다님 반갑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요, 결국은 시장은 다주택자라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다주택자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취득세 중과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데요? 그쵸? 취득세 중과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도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공시가 1억 이하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운 투자 방법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봐야 된다고요? 공시가 1억 이하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입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스토리가 있는 곳을 매수하라 했어요.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사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실거주 의무 이 폐지 있잖아요.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반, 안타깝지 않은 마음 반인데, 안타깝지 않은 마음이 반이라는 이유는요, 아니 본인들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샀다라는 거예요. 당첨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솔직히 뗐으면 해주고 이러면 좀 아니지 않겠나. 이거랑 생활형 숙박시설을 떼써서 오피스텔 바꿔주세요, 이거랑 뭔 차이냐고요. 그러면 사람을 죽였어요. 네. 그리고 저 몰랐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범죄 저지르고 저 법 몰랐어요, 사람 죽여도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인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거고,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 이거죠.